네, 안녕하세요.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. 요즘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요,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절세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별로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려면 내고 살아왔는데,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, 또 세금을 내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거든요. 소득세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. 그리고 좀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3억 원이 넘어갈 때는 뭐 40%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. 거기다가 또 10% 주민세를 내야 되거든요. 그게 이제 그 자기가 내는 세율의 10%가 또 주민세가 돼야 되고, 거기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7.99%까지 내는 것 같고, 의료보험도 꽤 내요. 그 정도 한 7% 정도 선에서 내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어떤 소득이 이상이 되면 내야 되는 금액이 뭐 50%가 넘게 됩니다. 거의 60%에 육박할 정도까지 세금을 내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.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, 무슨 돈 많이 벌면 당연히 많이 내야지,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세금을 내는 게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낸다 라고 하면 좀 억울하기도 해요. 대신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 해줘야 되는 게 적어도 교육하고, 그 다음에 뭐 의료라든지 아니면 살 수 있는 집값은 이렇게 오르지 않아서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, 세금도 그만큼 내는데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, 벌어서 50% 이상 되는 돈을 세금을 내고 집값으로 쓰이고, 그 다음에 교육비를 쓰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.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에서는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도요, 거기는 주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교육 문제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. 우리는 이중삼중으로 돈이 드니까 힘들어서 세금을 잘 저렇게 내야 되는데,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,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. 한꺼번에 상속세를 어떻게 냅니까? 상속세가 만약에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내는 게 아니라, 상속세액이 이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부가 요건에 해당이 돼서 내야 되면 낼 돈이 없으니까 상속받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, 이거를 금매로 내놓다 보면, 금매로 내게 되면 또 그만큼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.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. 그럼 상속세 3억을 내기 위해서 10억짜리 집을 또 팔면 실제로 10억을 못 받고, 그거를 갖다가 뭐 8억에 금매로 팔았다. 그리고 났는데, 또 그게 상속세 그 팔 때 그냥 다른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양도세가 있잖아요. 또 양도소득세도 또 내야 되거든요. 왜냐면 양도 차익이 생긴 부분이 있으면 양도세, 상속세, 그 다음에 뭐 그 취등록세 내야 되고, 금매로 팔고, 정말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있는 물건 급하게 팔면 남는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생하셨고, 우리는 세금 내냐고 허덕거리고, 어떤 사람은 상속세 낸다고 정말 허리띠를 조르고 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괜히 상속받은 거랑 뭐가 다르죠. 그리고 상속받은 거 액수도 얼마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, 오히려 상속세를 더 많이 내고, 거기다 양도세 내야지, 취등록세 내야지, 말이 좀 되냐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, 그 중에 아셔야 될 게 연부연납제도라는 게 있어요.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내야 될 세금을 몇 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낸다는 겁니다. 뭐 여러분들 물론 다 아시는 것 같은데, 제가 뭐 짚어만 드릴게요.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건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내는 건데요. 이게 기본적으로는 일정 금액을 먼저 납부한 다음에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겁니다. 뭐 10년, 20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건을 보면, 먼저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.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, 또 하나는 담보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에서 있는 재산 그거밖에 없는데 다 연부연납을 받아줬는데, 처음에 2천만 원만 딱 내고 만약에 나머지 안 내, 그랬을 때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5년이라서 1억 내야 되는데 처음에 2천만 원 내고 만약에 계속 안 냈다, 집 팔아먹고, 그러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. 담보는 뭐냐면 부동산, 유가증권, 채권, 뭐 보증보험증권,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, 또 하나는 우리가, 여러분들 홈택스에 들어가면 자기가 여태까지 낸 세금 포인트가 있어요.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,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낸 소득, 그리고 내 세금 포인트를 확인해 보면 세금 포인트가 있거든요. 담보를 좀 면해 줍니다.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연부연납 신청의 기한을 준수해야 되는데, 물론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 기한을 준수했을 때 성실 신고한 사람한테만 연부연납 받아준다는 거예요. 원래는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하고 상속세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있다. 그러다가 나중에 연부연납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청 기간을 준수한 사람에 한해서 자신 신고할 때만 연부연납 받아준다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빈정납부를 하는데 신청 후 5년간,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개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. 첫 해는 전체 세액의 6분의 1 이상은 내야 돼요. 6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내야 되고, 나머지는 연 1회씩 균등하게 내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또 한 해에 내는 돈이 1,000만 원 이상은 돼야 돼요.
연부연납한다는 게 결국은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어야 되고 매년 내는 게 1,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이 넘어가야지만 연부연납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또 짧게 가는 거지. 3천만 원밖에 안 되면 3년밖에 못 내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6억 원을 갖다가 우리가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라고 하면 5년간 연납해야 되니까 6분의 1을 넘겨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6분의 1이니까 딱 1억 원이네. 1억 원을 냈고 2년차 1억 해서 마지막 회차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연부연납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? 사실 뭐 장점이라고 하는 건 돈을 나눠낼 수 있고 내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장점이 있어요. 근데 단점이라고 하는 건 담보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또 내가 내 재산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자를 냅니다. 이자가 연부연납할 때 이게 4% 정도 되는 이자를 내요. 그러다 보니까 공짜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 금리 상황을 봐서 이 이자가 적정한지, 그리고 내가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연납이라는 게 있고 물납이라는 게 있어요. 물납이라고 하는 건 제 재산을 그냥 물건으로 대신되는 거예요. 세액이 만약 6억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 가져가세요. 알아서 처분하세요. 이런 게 이제 물납인데, 물납도 요건이 있어요. 물납은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 물납을 받는다는 거는 국가가 대신 팔아서 물건으로 받겠다는 거, 이거 물건 가치를 평가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. 그럼 국가에서 나중에 그 물건을 팔아서 충당해야 되니까 결국은 아무거나 받지 않죠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법률적인 요건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팔리는 것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팔리는 거. 그리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야 돼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제일 쉽게 얘기하면 주택을 갖다가 물납하겠다. 근데 주택에 임대차가 돼 있어서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다? 그거 되겠습니까? 안 받아줘요. 왜냐하면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과의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, 대항력이 있느냐, 뭐 또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에 누가 어느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걸 다 평가해야 되는데, 우리 그것까지 머리 아픈 것까지 나한테 넘기지 말고 당신이 해결해서 깨끗한 물건만 갖고 와. 쉽게 팔 수 있는 것만 물납을 받아준다는 거예요. 근데 물납을 하면 결국은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, 아무래도 가격이 제 가격을 못 받겠죠. 감정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. 그래서 물납이라는 게 사실은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물납하고 이제 그 대표적인 차이는 제가 쭉 설명드린 거랑 같은데, 대신 다 물납받는 게 아니라 상속세 50% 이상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.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현금 많은데 물납하겠다,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.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받은 게 50%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물건을 안 팔고는 내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럴 때 손해가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대신 물건으로 받아달라. 요 경우가 가능하자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물납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 연부연납이라든지 물납의 요건은 좀 다르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현금 부담이 이제 너무 되니까 물건을 드리는 건데, 장단점은 잘 팔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, 임대차 관계가 복잡한 주택이나 이런 거 안 받아줘요. 그러니까 쉽게 임야, 아니면 공장 부지, 아무것도 없는 거, 거리가 깨끗한 거, 이런 것들은 받아준다는 건데, 그 물납을 하려고 그러면 물납 심사위원회 같은 데서 다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받는 거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.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고 물납이라는 게 있는데, 나는 어느 길을 택해서 찾아가면 되느냐, 그 길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길 찾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